안녕하세요. MC 오세진입니다. 국립등산학교의 산에서 나를 구할 물음, 바로 산나물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듭법에 관련된 시간인데요. 국립등산학교에서 매듭법의 정석, 매듭법의 교본, 매듭법의 바이블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강사님을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안전교육과 매듭법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듭법을 좀 제대로 알아놓으면 우리가 일반 야외 활동이나 등산을 갔을 때, 캠핑을 갔을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타프를 단단하게 친다던가 또는 위급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하강도 할 수가 있고, 또 매달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열심히 배워서 신발끈을 안 풀리게 묶는다거나 캠핑을 갔을 때 텐트를 고정한다거나 한번 잘 활용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매듭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매듭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매듭법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름도 다양하고 네. 명칭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로프의 부위별 명칭을 알면 좀 더 매듭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자, 로프가 이렇게 있죠. 자, 로프의 어떤 끝, 내가 처음 선택한 끝이 워킹 엔드. 워킹 엔드 뒷부분에 쭉 늘어진 부분, 이어진 부분을 스탠딩 파트. 자, 로프가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으면 바이트.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으면 루프. 자, 어떤 물체에 로프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턴. 한 바퀴 더 에워싸고 있으면 라운드 턴. 워킹 엔드 반대쪽 끝을 스탠딩 엔드. 이름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 그랬죠? 바이트. 이렇게 되면 루프. 루프. 바이트와 루프의 만남이 매듭이에요. 마법인가요? 쉽죠? 네, 바이트와 루프의 만남이 매듭이다. 네. 요것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 다른 복잡한 이름들은 다 이런 형태의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그 이름이 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매듭법에 대해서 정말 낯설었는데요. 또 우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매듭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가 좀 습득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매듭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파악하고 나면 더 다가갈 수가 있죠. 혹시 이 매듭의 유형은 많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으면 한 300개 정도?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미국 사람인 애슐리라는 사람이 1944년에 ABOK라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쭉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한 3,857개의 매듭의 종류가 있어요. 3,800여 개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네.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누면 너트와 히치와 밴드의 유형을 그거부터 좀 알아가면 이 처음에 내가 매듭을 하려고 잡은 쪽을 워킹 핸드라고 했죠. 워킹 핸드 뒤에 있는 스탠딩 파트에다가 매는 거를 너트라고 해요. 예, 너트라고 하고 워킹 핸드를 가지고 다른 로프나 다른 물체에 묶는 거를 히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프 끝과 끝을 연결해서 길이를 늘리는 데 사용하는 거를 밴드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만 알면 어떤 매듭인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얼른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지켜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예, 필수 조건이
TDS라는 거죠. 그래서 T는 타이, 일단 매듭을 만들고, D는 드레스, 드레싱을 잘 가지런히 다듬고, 그 다음에 S는 셋, 그래서 셋업하는 거죠.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매듭을 셋업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매듭이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매듭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매듭을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매듭마다 강도가 다 틀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TDS를 꼭 되놓으면서 숙지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안전하게 매듭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TDS 꼭 기억하세요. 오버핸드 너트는 매듭의 시작입니다. 워킹 핸들을 스탠딩 잡고 스탠딩 파트에 루프를 만들고 루프 안으로 워킹 핸들을 통과시키면 오버핸드 너트, 우리말로는 옥매듭입니다. 하지만 이 매듭은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서로 얽혀야만 어떤 형태의 매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듭입니다. 팔자 매듭은 아라비아 숫자 8자를 연상하게 만들면 됩니다. 워킹 핸들을 잡고 스탠딩 파트 쪽으로 쭉 당겨서 루프를 만들고, 자, 한 바퀴 돌아서 스탠딩 파트를 감아서 다시 워킹 핸드가 처음에 만들었던 루프로 나가게 되면 팔자 매듭입니다. 이 팔자 매듭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강도가 가장 높은 매듭입니다. 이렇게 개폐구가 없는 곳에 고리 팔자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매듭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스탠딩 파트를 따라서 가면 자, 이렇게 팔자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개폐구가 있는 곳에 사용할 팔자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워킹 핸들을 길게 잡아서, 자, 요거는 바이트죠. 바이트를 잘 다시 한번 또 다른 바이트를 만들고, 드레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 요것이 피겨8 루프 너트가 되겠습니다. 카라비나를 이렇게 걸어서 카라비나가 움직임에 이렇게 돌지 않게끔, 카라비나 위치가 변하지 않게끔 하는 매듭이 피겨8 루프가 되겠습니다. 이중 팔자라고 하고 더블 루프 피겨8 두 배를 만들어주는, 좀 길게 잡고, 루프 길게 잡고 끝부분에 팔자 매듭을 만듭니다. 피겨8 루프는 끝을 바이트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중간을 넣어줍니다. 중간을 넣어주고 이 루프를 매듭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가지런히 당겨주면은 자, 루프가 두 가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중 팔자는 확보 지점이 한 곳이 약할 때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그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곳에다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매듭입니다. 그런데 확보 지점이 똑같은 위치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죠. 이럴 때는 제일 마지막에 넘겼던 로프를 당겨서 길이를
조절해주면 한쪽이 길고 짧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포인트로 확보를 하고 당겨주면 보다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베스탕, 등반에서 아주 위급할 때 자주 쓰이는 매듭인데요. 무거운 짐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후등자를 빌레이를 볼 때, 이럴 때는 카베스탕으로 확보줄을 만들고 반 카베스탕으로 빌레이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확보가 필요할 때, 비상 상황에서 자, 카라비나의 로프를 통과시키고, 자, 뒤쪽 로프를 스탠딩 파트 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 번만 더 통과시키면 자, 매듭이 쉽게 고정이 됩니다. 어느 쪽을 당겨도 내가 확실한 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만 이 매듭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강한 하중을 받게 되면 잘 안 풀려요. 풀 때는 카라비나만 빼주면 그냥 풀립니다. 카라비나가 아니고 그냥 만들 때는 루프를 만들고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루프를 만들어서 서로 어슷하게 포개주면 클로비치가 됩니다. 여기다가 카라비나를 걸면 양쪽을 당겨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반카베스탕, 드미카베스탕, 영어로는 하프 클로비치가 되겠습니다. 클로비치를 만들 때처럼 똑같이 루프를 2개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포개주는 겁니다. 포개주고 어떤 확보물이 있을 때 루프 2개를, 2가닥을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고정하면 워킹핸드 쪽으로 힘을 받으면 매듭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뒤집혀서 계속 흐름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쪽을 당겨주면 매듭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똑같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하프 클로비치. 로프로 하강을 할 때 하강기 대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혹은 무거운 짐을 끌어올리거나 또 전환자가 생겼을 때 전환자를 아래 방향으로 내릴 때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라인 매듭입니다. 고리를 만들어 고정하는 매듭인데요. 뱃머리를 부두에 정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해먹을 설치하거나 빨랫줄을 묶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볼라인은 워킹핸드를 스탠딩 파트 워킹핸드 바로 뒤쪽에 자, 이렇게 원을 만들고 워킹핸드를 쭉 당겨서 스탠딩 파트를 돌아서 다시 원으로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인 볼라인입니다. 이 상태로만 해서는 완벽한 매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하중을 받았다가 텐션을 줬다가 풀렸다 하면은 이렇게 매듭이 풀려버려요. 금방 풀리죠. 장점은 하중을 아주 많이 받았을 때도 내가 풀고 싶을 때는 금방 풀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볼라인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매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백업을 해줘야 돼요. 백업이란 이 매듭이 어떤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백업 매듭이에요. 볼라인에 백업을 하는 방법, 뭐로? 더블 오버핸드로. 자, 더블 오버핸드를 할 때는 좀 길게 잡아서 워킹핸드를 스탠딩 파트에 돌려서 루프를 만들고
길게 빼서 스탠딩 파트를 돌아서 다시 만든 루프로 나와서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오버핸드를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더블 오버핸드를 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볼라인과 더블 오버핸드 타이업 되겠죠. EBS 볼라인은 엔드 바운드 싱글 볼라인, 볼라인하고 똑같이 볼라인을 만듭니다. 자, 볼라인을 만들어서 자, 끝이 한 번 더 바운드 되는 거죠. 2번 감아서 놓고, 자, 요세미티 볼라인처럼 이대로 감아서 뒷부분이 이쪽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자, 드레싱을 해주면 자, 이렇게 만들면 EBS가 되죠. EBS 볼라인. 이 볼라인은 가장 잘 안 풀려요. 우리가 매듭 강도가 팔자 매듭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는데, 팔자 매듭은 아주 고화중의 힘을 받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풀라 그러면 로프를 칼로 잘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볼라인 이 매듭은 아무리 고화중의 힘을 받아도 이 부분이, 요 루프 부분이 매듭의 머리라고 하는데, 요거만 이렇게 틀어주면은 바로 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알고 있는 더블 볼라인은 원래는 볼라인 어너바이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프 중간에 하는 매듭. 이렇게 하는 매듭을 더블 볼라인. 피셔맨즈 매듭은 이름에서처럼 어부들이 주요로 사용했던 매듭입니다. 낚싯줄이나 그물코를 연결할 때 사용하였는데요. 또는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 때도 이 매듭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다만 두 줄의 지름이 같아야 잘 풀리지 않고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리를 이중으로 해서 매듭 짓는 이중 어부 매듭, 즉 더블 피셔맨즈 매듭으로 만들면 더욱 안전합니다. 피셔맨 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셔맨 루프는 워킹 핸드와 스탠딩 핸드를 서로 교차해서 잡고 전체적인 루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가운데에 잡고 반대쪽 로프를 2번 감았습니다. 감아서 안으로 넣어서 빼주고, 여기서도 드레싱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역시 이번에는 스탠딩 핸드 쪽으로 똑같이 해서 양쪽을 쭉 당기면은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자체가 루프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더블 피셔맨 루프가 됩니다. 자, 피셔맨 밴드. 밴드는 로프와 로프 끝을, 다른 로프와 다른 로프의 끝을 연결해서 전체 길이를 늘릴 때 쓰는 매듭이 밴드입니다. 밴드를 할 때는 충분히 길게 잡고, 자, 이렇게 다른 로프를 2번 감싸서 그 감싼 루프 안으로 워킹 핸드를 빼줍니다. 빼줄 때 미리 드레싱을 하고, 자, 조여주고,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다른 로프를 2바퀴
감아주고, 자, 로프 끝을 손가락 4개, 4마디 정도 해서 양쪽 끝을 당겨주면은, 자, 이렇게, 예, 앞쪽으로는 서로 이빨이 아귀가 딱 맞게, 뒤쪽으로는 약간 어슷한 4마디의 코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블 피셔맨 밴드가 되겠습니다. 프릭션 히치는 로프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매듭인데요. 자, 아까 만든 더블 피셔맨 루프를 이용해서, 자, 이 주 등반 로프인 주 로프에 프리지크 매듭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프리지크 매듭을 만들 때 더블 피셔맨 매듭이 있는 쪽을 반대쪽 큰 루프의 안쪽으로 한 바퀴 감아줍니다. 또 2번, 3번 감았습니다. 감고, 자, 이 루프를 뒤집어 씌워서 잘 드레싱을 해주면, 자,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차근차근 매듭을 조여주면, 브리지크 매듭이 완성됩니다. 자, 프리지크 매듭은,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매듭을 잡고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데, 자, 루프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 그 점에서 로프가 매듭이 움직이지가 않죠. 어느 쪽으로나. 그래서 이렇게 이 매듭을 이용해서 등반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확보 지점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한 포인트를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매듭이 이 프리지크 매듭이 되겠습니다. 클레마이스트, 이 주 등반 로프에 확보점을 얻기 위해서 클레마이스트는, 자, 가운데를 잡고, 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앞방향으로 등반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등반 방향으로 2바퀴, 3바퀴 감고 루프의 끝을 통과시켜서 가지런히 당겨주면은 클레마이스트 매듭이 쉽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방향으로 매듭을 잡고 옮기면은 움직이고, 루프를 잡고 당기면은 제동이 되는 보다 간편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웨빙 슬링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진행 방향으로 3바퀴 감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통과시켜서 잡으면 똑같습니다. 자, 움직이고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죠. 그런데 이 매듭이 아주 장시간 힘을 받거나, 그러면 오랜 시간 힘을 받고 강한 힘을 받게 되면 매듭이 안 움직여요. 손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하나의 매듭이 나왔죠. 바흐만 히치라고. 자, 주 로프가 있고 카라비나를 이용해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감아주면, 이거는 몇 바퀴가 아니고 제동이 걸릴 때까지 감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지끈한 클레마이스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손잡이가 있어서 훨씬 쉽게 오리고 내리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중을 루프에 걸게 되면 똑같이 마찰력에 의해서 제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퀘어 밴드, 사각 매듭. 자, 이것도 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로프의 워킹 핸드와 또 다른 로프의 워킹 핸드를 서로 사각 매듭으로 연결하면 강력한 매듭이 탄생됩니다. 스퀘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처음에 로프를 감아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이 한 방향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방향. 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전부 다 스탠딩 파트가 길게 가 있고, 워킹 핸드가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기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만 할 때는 워킹 핸드가 매듭이 끝나고 30cm 이상 길이가 남아야만 제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두 끝을 서로 어슷하게 교차해서 묶고, 자,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틀렸죠. 이렇게 뒤틀려 있죠. 이렇게 되면 고정이 안 됩니다. 그냥 풀려버리죠.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제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라든가 아니면 짧은 신발끈을 묶을 때도 효과적이겠죠. 겨우겨우 끝이 서로 맞물릴 때 이렇게 놓으면, 자, 같은 방향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 바로 조여집니다. 절대 안 풀리죠. 이 알파인 버터플라이 넛은 로프 중간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로프의 중간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서 등반 장비나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에 걸기도 하고, 등반 중 로프가 손상되었을 때 그 손상된 부분에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빼고 양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비 매듭은 매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반 중에 로프가 낙석을 맞았거나 심하게 마모가 돼서 상했을 수가 있어요. 표피가 상했으면, 자, 이 부분이 상한 위치예요. 이 부분에 힘이 전달이 안 되게 매듭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에 감아서 하는 거. 자, 상한 부위를 잡고 스탠딩 파트를 손에다 올리고 한 바퀴 돌려서 상한 부위가 내 손바닥 가운데 오게 하고, 두 번째는 뒷부분을 돌려주면 가운데로 오죠. 안쪽의 걸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상한 부위를 잡아서 두 로프를 감싸서 잡고 양쪽을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아래 위로 로프를 벌려주면은, 자, 로프 상한 곳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와 있어서 이 부분은 힘이 전달이 안 되고 아래 위로만 힘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로프가 상했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자, 이렇게 크게 루프를 만들고, 자, 스탠딩 파트가 워킹 핸드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서로 교차하게, 자,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자, 스탠딩 파트가 밑에 있고
반대쪽에는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두 가닥의 로프를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의 로프를 축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 구멍으로 루프를 당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만든 모양과 똑같은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터벅 매듭은 로프의 끝을 고정하거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기본적이지만 매우 유용한 매듭이죠. 터벅 매듭은 텐트를 칠 때 단단하게 고정할 때 또는 어떤 물체를 달아맬 때 이렇게 길이를 조였다가 그 다음에 늦췄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매듭입니다. 이것도 마찰 매듭에 포함되는 매듭입니다. 두 바퀴, 세 바퀴.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길이를 늘리고 싶을 때는 프릭션 매듭이죠. 자, 좀 느리고 싶을 때는 자유자재로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매듭입니다. 집타이 너트입니다. 캠핑이나 야외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매듭입니다. 부피가 나가는 침낭, 피크닉 러그 등의 부피를 줄일 때나 배낭을 꾸릴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케이블 타이로 어떤 물건을 고정하잖아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하고 손쉬운 매듭입니다. 자, 팁타이는 자, 요 루프 부분을 자, 이렇게 뒤집어서 더블 루프로 만들어 놓고 끝을 서로 반대로 이쪽은 또 반대쪽으로 자, 넣어서 동시에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풀 때는 매듭 머리를 제껴주고 당겨주면 풀립니다. 이 안에다가 좀 더 다른 짐을 정리해서 더 넣을 것 같으면 안에다 넣고 서로 끝을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강사님께 10가지의 매듭법을 배워봤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혹은 귀촌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잘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정확한 곳에 필요한 매듭을 꼭 해야지만 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이 기억하게끔, 근육이 기억하게끔 반복 숙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